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나날이 성장하는 일신, 우일신 실험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실패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했는데 성공, 완벽한 실패가 가져온 놀라운 대반전 시리즈 두 번째로 실패와 위기 속에서 탄생한 청바지, 광부의 작업복 바지로부터의 혁신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패션 아이템 청바지, 블루지는 15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바지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리바이스는 현대식 청바지를 만들어낸 주인공의 실제 이름이며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혁신을 계속하며 블루진 및 미국 의류의 대표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1829년 독일 바이에른주, 영어로는 바바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이 셋, 누나가 셋 있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독일을 떠나 누나들과 함께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이미 뉴욕에서 J. Strauss Brother and Company라는 직물 도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두 형들과 만났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곧 스스로 무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853년 미국 서부는 황금을 캐려고 몰려드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고 전 지역이 천막천으로 변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소식이 동부로 전해졌을 때 리바이는 금을 채취할 생각은 없었지만 작업할 때 뜨거운 햇볕 가리개로 텐트가 필요할 것이고 텐트용 천의 수요가 넘쳤던 신천지에서 천막을 팔면 성공할 거라 생각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물 도매 사업체를 설립하고 스트라우스 가족의 뉴욕 회사의 서부 해안 대표 역할도 맡았습니다. 스트라우스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군납 알선업자가 대형 천막 10만여 개 분량의 천막천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했고 스트라우스는 즉시 큰 빚을 내어 공장과 직원을 늘려서 밤낮 없이 생산에 몰두해 3개월 만에 주문받은 수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주문이 취소되면서 납품의 길이 막혀버렸고 산더미만한 양의 천막천이 방치된 채 빚독촉은 심해지고 직원들도 월급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스트라우스는 어느 날 주점에 들렀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광촌의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해진 바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작업복을 질긴 캔버스 천막천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당장 캔버스 천막천으로 멜빵과 가슴에 주머니가 달린 튼튼한 작업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청바지 생산 공장을 세계 최초로 설립한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그의 공장 이름을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컴퍼니로 바꾸었습니다. 리바이의 공장은 이후 포드 자동차와 같은 컨베이어 벨트 생산 체제를 청바지 브랜드뿐만 아니라 의류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생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동시에 비용은 크게 줄인 리바이스만의 독자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옷감이 두꺼워서 입기에는 불편하였으나 옷이 쉽게 해지는 거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광부,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입기 시작하자 천막천으로 만든 바지가 단숨에 유행하기 시작했고 광부들은 이 작업복 바지를 리바이의 바지라고 불렀습니다. 옷이 잘 망가지지 않고 튼튼했고 외부 오염물에 쉽게 오염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싸고 막 굴릴 수 있는 옷이라서 대박을 친 것이었죠. 바야흐로 리바이스라는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험준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튼튼한 작업복은 무엇보다 필요한 상품이었고 스트라우스는 그 필요를 잘 파악해 세계 최고의 작업복 청바지를 만든 것입니다.
리바이의 청바지는 편리함과 효용성 덕분에 유명해졌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광부의 업무 특성상 공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외부 마찰이 많아 아무리 튼튼한 실로 바느질을 해도 옷이 쉽게 뜯어지거나 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우연히 해결되었습니다. 1872년 리바이는 리노에 살고 있는 네바다의 재단사인 제이콥 데이비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데이비스는 고객들의 바지를 만들 때 바지의 주머니가 쉽게 해지지 않고 튼튼하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구리 리벳으로 주머니를 고정하고 이중 박음질 처리하는 독특한 방법을 편지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의 표면이 물건과 직접 마찰하는 빈도가 줄어들어 쉽게 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등록하기 원했지만 특허 신청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었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리바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리바이는 열광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드디어 1873년 5월 20일 제이콥 데이비스와 리바이 스트라우스 컴퍼니의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 승인되었고 지금의 리벳이 박힌 청바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청바지는 XX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가 이후 데님이라는 두툼한 면직물을 써서 바지를 만들었는데 데님은 훨씬 부드럽고 입기가 한층 편안해서 사람들이 즐겨 입었기 때문에 장사는 더욱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이 흰색이라 때가 잘 탔기 때문에 청색으로 염색을 했더니 때도 잘 보이지 않고 흙이 묻어도 덜 흉하게 보였습니다. 이 청바지는 1890년 501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리바이스의 501 라인은 아직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말 2마리가 청바지를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상표가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 쓰이는 상표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내구성을 상징합니다. 1936년에는 다른 청바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레드 탭을 부착하기 시작했고 이는 리바이스의 상징이 됩니다. 대부분의 청바지가 파란색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골드러시 시절 광산에 뱀이 많았는데 인디언들의 천연 염료인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 파란색 염료에는 뱀이 기피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설과 원래 리바이스에서는 갈색의 면바지인 덕 팬츠와 파란색의 데님 바지를 함께 출시했는데 파란색 데님 바지에 인디고 블루 염료가 세탁할수록 원단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란색 바지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패와 파산의 위기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발명품인 청바지는 1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인이 즐겨 입는 필수 패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청바지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청바지의 앞주머니를 보면 작은 보조주머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머니의 정체는 원래 워치 포켓입니다. 손목시계가 보편화되기 이전엔 회중시계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의류들은 의뢰에 회중시계를 수납하기 위한 전용 주머니가 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청바지를 입는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회중시계가 사라진 현대에는 주로 동전이나 티켓 등을 넣는 코인, 티켓용 포켓으로 쓰이기에 원래의 용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냥 장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나라에 청바지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50년대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청바지는 아주 귀해서 미군들이 입던 중고 청바지가 미군 부대 인근이나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팔리는 정도였고 서울 순화동 등에서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미군의 군복을 염색하여 청바지 비슷하게 만들어 팔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 평화시장에 있던 옷가게인 제일피복, 지금의 뱅뱅이 수출하고 남은 원단으로 바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국산 청바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벌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청바지에 이렇게 오래된 유서 깊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리바이스의 청바지 스토리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소비자의 니즈 이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광부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튼튼한 작업복이 필요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니즈를 인지하였습니다. 자신의 타겟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니즈와 기호를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와 혁신.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파산 상태에 직면했을 때 과잉 재고로 무용지물이 된 텐트 캔버스 천의 용도를 내구성이 강한 작업복 바지로 재설정하는 놀랄만한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 품질과 내구성. 리바이스 청바지의 내구성은 작업복 품질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재빠르게 의류 산업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품 개발 시에 품질과 장인 정신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지속적인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넷째, 브랜드 구축과 정체성. 리바이스 블루진의 개발은 상징적인 리바이스 브랜드의 초석을 다져놓았습니다. 강력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개발하여 고객과 소통하고 경쟁 회사와 차별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브랜딩의 파워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다섯째, 문화적 영향. 리바이스 블루진은 단지 실용적인 의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문화와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품이 어떻게 기능적 효용성을 초월하여 깊이 있는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문화적 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청바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청바지를 대체할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두꺼운 텐트 캔버스 천으로만 머무를 수도 있었을 광부를 위한 작업복 바지를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청바지로 탄생시킨 리바이 스트라우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고 겪어야만 하는 위기와 실패에서도 기회는 찾을 수 있으며 기회를 빛나는 성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청바지 스토리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했는데 성공, 완벽한 실패가 가져온 놀라운 대반전 시리즈 세 번째는 어떤 스토리일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